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ASIC라고도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한 종류인데요. 이게 과연 게임 체인저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3일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하고요 마벨의 주가가 각각 24% 이상 1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24% 이상 오르니까 시총이 일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원이 됐죠. 상상도 못할 시가총액 증가분입니다. 하룻밤 사이 몇백조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그렇게 늘어났냐? 이 두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통신칩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자사의 IP 자원을 가지고 통신칩을 설계해서 아시아의 TSMC한테 맡긴 다음에 그 만든 완제품을 시스코 같이 네트워크 장비 회사나 여러분 코히런트 잘 아시죠? 강 트랜시버 잘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주니퍼에게도 납품을 하고요. 수많은 회사에 자신들이 설계하고 외주를 줘서 만든 그런 통신칩을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 통신칩이 이제 ASIC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첫 번째 오른 이유는요. 이게 실적이 예상치를 다 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혹탄이라고 하죠. 브로드컴의 CEO가 27년에 자사가 침투할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한호작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지는 이 AI 시장, 칩 시장이 엔비디아 원톱 체제였는데 대항마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GPU 영역은 아니고 ASIC 영역에서, 그래서 ASIC이 점점 좀 커져서 GPU 일변도의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고 미국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실적도 좋고 27년 실적 전망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확신을 하는 거죠. ASIC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ASIC는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메모리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HBM도 메모리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가 있냐? 잘 아시는 CPU, 그 다음에 지금 AI 시대를 가능하게 한 GPU, 엔비디아가 만든 GPU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종의 이제 범용 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도 비싸고요. 기능은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를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거 외에 부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안고만 딱 빼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게 ASIC이거든요. 세 번째가 ASIC이라 이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은 FPGA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직접 재구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PGA는 뭐냐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메모리 칩입니다. 시험적인 어떤 시도를 할 때 어떤 칩이 훌륭한가, 5G 시스템을 어떤 정비를 하고 테스트를 할 때 FPGA 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소규모로 생산을 해서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거고요. ASIC은요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비용을 떨어뜨린 다음에 대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ASIC은 한번 설계를 하면 FPGA처럼 현장에서 순서를 바꿔서 즉석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배선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ASIC이야말로 야구로 따지면은 분업화된 마무리 투수? 자타자가 나오면 자투수가 나와서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아니고 우타자가 나오면 언더핸드가 나가서 원포인트 릴리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정 농도의 강력한 기능을 자랑하는. 지금 시장의 주류는요 90% 정도 이상이 GPU, CPU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메모리 칩 시장에서 한 10% 이하만 ASIC일 거예요. 이게 아마 2030년 가면 15%까지 오른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더라고요. 전체 시장에서 15%를 곱하면 ASIC의 시장 규모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027년에 모건 스탠리가 전체 클라우드 AI 반도체 시장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느냐, 27년만 보면요 불 케이스가 있고 베이스 케이스 있고 베어리시 케이스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7년에 불 케이스는요 4,050억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이스 케이스가 2,380억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자 간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4,050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600조 가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600조나 됩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600조면 클라우드 AI 시장만 600조니까 다른 거 치면 1000조가 넘는 거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2027년에 챗GPT-6의 기능을 완전히 다 발휘하게 하려면 기업들이 최소 9천억 달러 이상의 카펙스를 쏟아부어야 된다. 그때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카펙스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맥락이 일치하는 모건 스탠리의 설명입니다. 전체 클라우드 AI 시장이 원체 커지니까 물론 거기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엔비디아도 엄청난 수혜를 입지만 ASIC을 생산하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도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브로드컴하고 마벨은 뭐 하는 회사길래 ASIC이 커지면서 수혜를 입는가? 통신용 칩을 설계를 합니다. 통신용 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그 장비에 들어가는 칩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라우터에 들어가는 칩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에 들어가는 칩은 랜 안에서 여러 포트에 들어오는 신호를 주소에 정확하게 맞게끔 해가지고 특정 포트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스위치가 하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 또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스위치에 전용 칩을 넣어야 돼요. 그 칩을 만드는 게 브로드컴하고 마벨입니다. 그리고 라우터는 뭐냐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거를 이제 라우터 장비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 라우터 장비 안에도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신입이 두 가지인데 스위치에 들어가는 칩, 라우터에 들어가는 칩 이렇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칩 모두를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설계를 합니다. 물론 제작은 아시아 회사에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칩을 제작을 해서 시스코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면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칩에다가 여러 가지 뭐 샷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부속 장비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코히런트 있지 않습니까? 강 트랜시버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그 강 트랜시버 가지고 뭘 만드냐면 CPU를 만들거든요.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이래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실리콘 포토닉스의 핵심 장비이지 않습니까? 도파간에 광신호를 넣는 그런 조그만 장치인데요. 그 CPU 안에 역시 이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통신용 칩이 들어갑니다. 칩하고 강 트랜시버가 공존을 한다 해가지고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죠. 그리고 보면 브로드컴이요, 통신용 칩이 단순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거에 넘어서서 실리콘 포토닉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통신용 칩을 설계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체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설계 능력이 두 회사 다 비약적으로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TPU 칩을 설계하는데 만만치 않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 칩을 설계하는 IP 자원은 다 구글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설계 능력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브로드컴하고 마벨에. 그래서 이런 거를 디자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에, 심지어는 테슬라에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브로드컴, 마벨밖에 없냐? 있습니다. 퀄콤도 하고요. 근데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미디어텍이라고 대만에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잘 합니다. 그 다음 중국에도 하거든요. 하이실리콘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도요, 자체적으로 설계할 역량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칩 설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노가다인데 그래도 프로그램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용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칩 설계하는 건요,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을 수년간 수천억 원을 써서 들여박아야 제대로 된 칩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브로드컴이다, 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브로드컴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글의 TPU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마벨은 이제 그라비톤이라고 아마존의 CPU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합치면은 막강한 파워가 탄생을 하겠죠. 이것도 ASIC고요. 이것도 ASIC, ASIC이니까 자사가 직접 만드는 ASIC이든지 아니면 타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ASIC이든지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능수능란하게 돈을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이 설계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주 이제 고속으로 패킷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패킷은 뭐냐면 우리가 전송 신호를 쪼갠 거거든요.
좀 전문 용어긴 한데 헤더, 페이로드,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여러 포트에서 봤죠. 그거를 이제 주소에 맞게끔 정확한 포트에 꽂아주는 게 이 스위치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HBM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HBM2E 같은 거는 쓰고 있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 확인을 해보니까 HBM3E도 앞으로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브로드컴에서 SK 하이닉스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회사 기밀인지 정확한 이야기는 해주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이미 협상 중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NIC는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GPU가 모든 연산을 담당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산은 따로 빼서 NIC에 맡기자 이겁니다. 그게 스마트 NIC거든요. 통상의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만 담당을 하는데 스마트 NIC는 여기에 칩을 박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GPU가 연산을 했던 네트워크 관련된 연산,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세르데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스마트 NIC가 담당하게 하면서 중앙에 GPU에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엔비디아 겁니다. 요건 브로드컴 게 아니고 여기도 HBM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NV링크 있잖아요. 그 NV링크하고 이 스마트 NIC가 결합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엣지단에서 HBM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젠슨항이 들고 있는 칩 보면은 GPU 주변에만 HBM이 박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용 칩에 HBM이 들어간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설계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PU라든가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도조 칩이라든가 그 다음 메타에서 생각하고 있는 PIM 메타가 추진한다고 하죠. 이 모든 영역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춤형 HBM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고요. 진정한 맞춤형 HBM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딩 회사는 제일 말단에서 HBM을 본딩할 때만 쓰는 본더를 만드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빅테크 7군데 중에서 2군데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 연산용 ASIC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반을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HBM을 구성해야 되는가를 궁리를 하니까 HBM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본딩의 어떤 중요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심인 거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때문에 못 살겠다.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ASIC 연산 칩을요. 그러니까 TPU는 이제 구글 거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그때 따졌을 때 디자인을 구상을 해보니까 HBM이 역시 제일 중요한데 그 HBM을 어떻게 맞춤형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HBM은 어느 사이즈로 베이스 다이를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장 기초 장비인 본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한미반도체를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맞춤형 HBM이 도래한다고 이야기한 거는 저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야기를 했죠. 26년 상반기에는 약간 안 좋지만 하반기부터는 빅테크 모두가 ASIC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HB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맞춤형 HBM을 주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런 맞춤형 HBM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내년 캐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월 20만 장은 돼야 된다라고 외국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투자자들은 월 25만 장은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죠. ASIC에 들어가는 HBM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IC이 게임 체인저가 되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가장 덕을 보겠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주문이 몰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캐파를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반드시 엔비디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ASIC을 요구를 하는 여타 빅테크들의 준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정국이고 아직도 시장이 불확실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반도체주들이 꿈틀꿈틀하죠.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이런 ASIC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거대한 글로벌 기술 흐름의 변화를 캐치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날아가면 그 다음 주자는 어디가 있냐? 설계 자원, IP 자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역시 우리가 잘 아는 하드웨어 쪽을 들여다 보았으면 하고요.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든가 TSMC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ASIC 시대이고요. 코히런트라든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신 데이터 전송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2050년이요 2만 제타바이트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2016년이 4.7 제타바이트였으니까 2016년에서 2050년까지 34년 동안 무려 4,000배의 통신 데이터 폭증이 있다고 합니다. 2030년이요 뭐 17 제타바이트라고 하니까 2016년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통신하고 ASIC이 다음 하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과 마벨 같은 주식이 오르면요 유리기판에도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 일변도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칩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부각이 되겠죠. 유리기판뿐만 아니고요 동박도 요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